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2020년 부동산 전망 제4탄. 대출은 최고의 고수익 투자다. 이걸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본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타인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친구한테 빌릴 수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타인 자본은 은행일 것입니다.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심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라 하면 저는 1금융권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2금융권, 3금융권 간다면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저금리 시대, 유동성 팽창, 집중화. 이때에 돈이 지금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다 해서 내가 돈이 있느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 남들 보기엔 쉬운 문제 같지만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대출 받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20년 넘게 하면서 늘 대출 받으러 다녔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요? 제가 보기엔 95% 이상이 대출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CEO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면 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대출 받는 일이에요. 남의 돈을 얼마큼 잘 끌어오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갈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 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했어요. 바로 수익 낸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이 나를 몰라요. 내 제품을 몰라요. 언제 수익을 냅니까?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비용 나가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생각하지 않은 비용들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100% 유지하겠다? 재벌 아니고서는 재벌조차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출 받아서 수익을 아니면 세금을 절약합니다. 대출은 최고의 투자 전략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까지 아니면 본인이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일부 대출을 가져갑니다. 왜? 이자는 비용으로 떨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꺼려하거나 무서워한다면 이거는 사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출,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최고의 수익입니다. 왜? 보통 담보대출 2.5%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용 약간 문제 있으면 3% 전후가 됩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계속해서 실물경제의 위축 때문에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리의 그 예측을 맞춘다는 것은 제일 경제학자 중에 금리를 예측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고 합니다. 그럼 멍청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금리는 변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요? 부동산 잡기에서 금리를 올린다고요? 이거 그러면 모두가 다 좋은 현상이 안 나타날 겁니다. 심지어 미국 어땠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헬리콥터로 달러를 찍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후에 전 세계에 돈을 풀었는데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부의 팽창을 가지고 미국에 집중화 됐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있나요? 중국?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는 미국이 아니면 제가 미국 친구들이 많은데 금융위기가 오래 갈지도 몰랐고 이렇게 전 세계 흔들지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은 더 부자가 됐어요. 자, 대출은 최고의 그 수익률을 낸다는 것은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될 거예요. 부동산 2020년 저금리 시대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유동성은 팽창하고 집중화되고 그리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투자할 곳을 찾아 헤매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2020년까지 45조의 돈이 또 풀립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럼 부동산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서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어디? 지하철 가까운 곳. 자, 전 세계의 그 동일한 선진국의 현상 중에 하나가 집중화되는 거예요. 큰 도시에, 대도시에 모이고 전철역, 서브웨이라고 하죠. 지하철역에 가까운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지금 규제에서 규제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3년 정도 걸리는 주택을,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지식사업센터, 지금은 규제가 없죠. 앞으로 규제한다면 누가 짓겠습니까? 공급 부족,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건축 허가가 계속 줄고 있어요. 올해는 더 줄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 물량 거의 없습니다. 서울? 자,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건축한다는 건 기존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반을 가져가든 3분의 1을 가져가야 돼요. 나머지를 일반 분양자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아파트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울은 이미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집 제가 남아돈다고 했습니다. 시골 남아돌아요. 근데 서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철역 가까운 곳 더더욱 집중화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만이 어쩌면 이 저금리 시대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킵니다. 그럼 대출 받으려면 어떠냐? 20년 동안 제가 대출 받으려 정말 발에 땀 나도록 다니고 빌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대출 받기 위해서. 근데 대출이라는 게 희한한 겁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핸드폰 연체 안 됩니다. 카드 연체 정말 안 됩니다. 어떤 분 해외에서 직구해서 일례로 한 3만 원 정도 밀렸답니다. 그게 은행에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달 얘기예요. 신용 정말 좋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좋게 봤는데 하나의 은행에서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거 정말 웃을 일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대출은 지금처럼 저금리 2.5%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2%대까지 갑니다. 제가 일례로 제 아파트를 사는 집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2.6%인가 해서 30년 상환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적다고 했어요. 금리가. 근데 이미 웬만한 대출 2.5% 떨어졌습니다. 저금리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의 흐름은 하루가 빨리 변하고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팽창하고 집중화된다면 빠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서울 가자, 지하철역 가까운데 하루라도 빨리 사자. 이게 어쩌면 삼박자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출 받을 수 있느냐? 자, 매매계약 가지고 그거를 담보해서 부동산 담보해서 산다고 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 담보가 어렵다. 그러면 집이라면 전세를 끼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미 전세가 계속 올라요. 그래도 서울에 전세를 끼고 한 채를 더 산다면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제가 친한 우리은행 그 팀장이 있거든요. 여기 광명 팔고 마포 갔어요. 12월에 잔금을 다 치렀어요. 11월에 계약해서. 벌벌 떨었어요. 아, 형님 이거 저 성공할까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오늘 만났어요. 얼굴에 한방 웃음이 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마포의 아파트 값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광명에 사는 게 좋냐, 마포에 살려면 지금 마포 엄청 핫합니다. 용산 엄청 뜨겁습니다. 용산은 아예 돈 갖고 가도 사기 어렵다고 합니다. 송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대도심 축인 한성, 도성, 4대문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강남, 3축에 일자리가 많은 우리 마곡, 여기 구로, 가산 이런 곳, 성수 이런데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죠. 옛날 말하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저도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빠르게 서울에 집중화되고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더더욱 그 편의성 때문에 찾으러 오는 분이, 문의하는 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은 1분기가 가장 쉽고요. 2분기가 그 다음입니다. 순서입니다. 3분기예요. 그러면 대출 받으려면 1, 2, 3 아니면 상반기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공급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가급적이면 빨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부동산 방법 중에 오늘 말씀드린 대출이야말로 최고의 고수익 투자 방법입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은행에 갔을 때 자기를 피하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을 피하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나에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단점이 뭔가만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은 껄껄 웃으면서라도 자신감을 내비쳐야 돼요. 나 돈 안 떼먹을게. 나 갚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갚느냐? 이거는 본인이 더 잘 갚는다. 아니 내가 뭐 안 되면 그냥 팔게요. 쉽게 말하고. 자, 나 이러이러한 비전이고 내가 이러이러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갚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출 능력을 키워달라. 이것이 최고의 투자다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